예,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이비인후과의 임기정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20회 대한청각학회 청력검사 강습회에서 시리 측정, 램, 리니어 메저먼트에 관련된 내용을 강의 드리고자 합니다. 예, 목차는 다음과 같이 시리 측정에 대해서 좀 인트로덕션으로 말씀드리고 시리 측정에 사용되는 지표들을 좀 말씀드리고 실제로 램 하는 이 비디오를 보면 쉽게 그런 과정이 이해가 가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 램의 그런 절차를 정리하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리 측정의 인트로덕션입니다. 시리 측정이라는 것은 난청인의 웨이도에서 보청기의 증폭 특성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보청기의 착용 전과 후의 음압 차이를 비교해서 보청기의 이득, 인서션 게인을 알아보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보청기 분석계획에 있어서는 이 송화기와 보청기를 연결하는 그 커플러를 사용하는 대신에 2cc 커플러가 이제 보청기 성능 평가를 하는 이제 유용한 장치인데 그것보다는 이제 개개인적으로 다 다른 그 실제 귀의 잔여 용적, 즉 고막과 이 히어링 에이드 사이의 용적을 그 프루브 마이크로폰을 이용해서 실제 음압, 사운드 프레셔를 측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고막 가까이 5mm 내에 이 프로브 마이크로폰을 설치해서 음압을 객관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어, 사람이 반응하지 않아도 들린다 안 들린다 반응하지 않더라도 보청기의 적정한 증폭 정도를 알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시리 측정은 객관적인 피팅이면서 피팅을 이 개개인의 웨이도 용적, 예, 고막과 히어링 에이드 사이의 이 용적에 따라서 최적화해서 보청기를 가 작동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고요. 라이브 스피치 테스트를 통해서 이 증폭된 소리가 우리 스피치 바나나 안에서 유효하게 증폭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시청각적으로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좀 더 보청기의 효용성에 대해서 이해력과 그리고 이해력을 높이고 또 수긍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시리 측정은 짧은 시간 내에 보청기의 조절을 수행 가능하고요. 그리고 착용 효과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고요. 조절하기 까다로운 청각 손실의 경우에도 주파수 반응 곡선이나 이런 출력 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요. 시리 측정을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증폭 효과를 시각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보청기에 대한 그리고 보청기를 해주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귀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히어링 에이드의 증폭을 우리가 조정하고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청각 손실자가 반응하지 않아도 되니까 유소와 그리고 노년층에서 상당히 이 시행하는데 장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문제점도 있습니다. 고도난청자의 일부 보청기에서는 이 프루브 튜브 때문에 보청기와 웨이도 사이에 미세한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높은 이득, 너무 세게 증폭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걸로 소리가 새서 음향 피드백이 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고막형 보청기는 그 히어링 에이드의 이 그 스피커와 우리 프루브 마이크로폰 사이에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어떤 음향 피드백이나 왜곡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고막형 보청기든 초고막형 보청기든 프로브 튜브가 이제 그 고막 앞에 그 5mm 정도의 정확한 위치에 이제 위치해야 되는데 그런 고막형 보청기를 이렇게 쑥 집어넣고 끼우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
그 프로브 TV 그 거리 5mm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제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그 시리 측정이 정확하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그런 시리 측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시리 측정의 삽입 이득보다는 펑셔널 게인, 즉 사운드 필드 테스트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을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프로브 팁 때문에 이렇게 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과도한 증폭에 의한 피드백이 이제 날 수가 있고요. 5mm 앞에 이게 딱 프로브 팁이 정확하게 위치되어야 되는데 고막형 초소형 고막형 그런 보청기들을 이렇게 밀어넣거나 장착하는 과정에서 이 프로브 마이크로폰의 그 팁이 이동하거나 움직거리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리 측정의 세팅은 여러 가지 이제 기계들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프로브 마이크로폰 어셈블리가 귀에 이렇게 걸도록 되어 있고, 프로브 팁을 이 이주 트라구스 링을 통해서 삽입하게 돼서 고막으로부터는 약 5mm, 그리고 트라구스 링부터는 29mm 정도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프로브 마이크로폰을 리퍼런스 마이크로폰에 연결해서 이제 칼리브레이션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비디오 오토스코프를 통해서 팁이 정확하게 위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고막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프로브 마이크로폰과 리퍼런스 마이크로폰, 트라구스 링을 통해서 삽입된 프로브 마이크로폰의 이제 팁이 고막 앞까지 가게 된 상태에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면 이제 REUR, 리디어 언에이디드 리스폰스를 잴 수 있는 그 포지션이 되는 거죠. 네. 그 조금 헷갈리는 것은 히어링 에이드를 피팅할 때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펑셔널 게인을 이용하는 것이 있고 인서션 게인, 삽입 이득을 이용하는 것이 있는데, 이 펑셔널 게인이라는 거는 뭐냐면 사운드 필드 스레스홀드, 즉 청력 검사를 통해서 에이디드 언에이디드 상황에서의 그 디퍼런스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걸 조정해 주는 거죠. 전후로 기능 역치는 히어링 로스의 한 2분의 1 정도가 보상된다는 건데, 저주파수에서는 이제 그것보다 좀 덜 증폭을 해주는 것이 좋죠. 그래서 이제 이런 커브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삽입이득에서 보여지는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삽입이득, 즉 인서션 게인이라는 건 이것이 이제 램에서 쓰이는 건데, 끼웠을 때와 보청기를 이제 뺐을 때 사이에 사운드 프레셔 레벨, 즉 고막과 그 보청기 사이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 음압의 변화를 이용해서 우리가 측정해서 보청기의 이득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삽입 이득, 인서션 게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펑셔널 게인이나 인서션 게인이 물론 그 선형 보청기, 특히 선형 보청기에서는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조금 이제 개인차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리 측정은 따라서 음압을 이용한 삽입 이득을 사용한다라는 걸 꼭 아시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REUR, REAR을 구하게 돼서 그것으로 인한 이제 인서션 게인을 타겟에 정확하게 맞추려는 노력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파트로의 그 시리 측정의 이 사용 지표들을 보면 시리 공명 반응, 시리 폐쇄 반응, 시리 증폭 반응, 그래서 이제 시리 삽입
이득을 구하는 REUR, REOR, REAR을 구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우리가 인서션 게인을 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대의 그 소리들의 조정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RE, Saturation Response를 이제 구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브 튜브를 정확히 삽입을 해주고 첫 번째로 이제 CD 공명 반응, 즉 REUR을 먼저 재개되는데 이것이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고 실제 귀에 의한 이계와 웨이도의 공명 특성을 측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웨이도의 자연 공명 현상을 우리가 반응하여 그 그래프로 알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1.5에서 4kHz 있는 부분에서 이런 자연 공명 현상이 잘 일어나는데 역시 이 우리 자연스러운 웨이도는 부드럽고 높은 특히 자음을 아주 자연스럽게 증폭해 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곡선이 개인별로 다양하다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REUR 커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REOR은 당연히 그런 REUR로 증폭되는 것이 보청기나 이어몰드로 귀를 딱 막으면 그러면은 이제 그런 공명이 막혀지는 그런 폐쇄 효과, 오클루전 임팩트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개개인적으로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1, 2, 3, 4 이렇게 다 심한 정도들을 이렇게 표현한 그런 그래프들도 있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이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보청기를 키게 되면 그러면 이제 REAR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 고막과 이 보청기 사이의 그 웨이도 공간에서 일어나는 음압의 변화를 우리가 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웨이도의 최적이 대개 2cc 정도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2cc 커플러를 이용해서 이제 보청기를 성능 검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하지만은 이제 아동이나 성인이나 개개인별로 그런 최적이 다르기 때문에 2cc로 그렇게 한정하는 것보다 이렇게 리니어로 메저먼트 하는 것이 더 개인차를 존중한 그런 실전적인 보청기의 성능 검사 및 피팅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적인 우리 시리 측정을 비디오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스피커 이퀄라이제이션과 프로브 마이크로폰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스피커 이퀄라이제이션은 REM 테스트 위치에서 피검자가 프로브를 착용한 상태에서 진행하거나 피검자의 귀 가까이 프로브가 위치하게 한 후 실행합니다. 스피커 이퀄라이제이션이 끝나면 바로 프로브 마이크로폰 튜브의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합니다. 프로브의 레퍼런스 마이크로폰에 프로브 마이크로폰 튜브를 고정시킨 후 캘리브레이션을 실행합니다. 이제 REM 테스트의 첫 번째 REUR을 진행하겠습니다. 프로브 마이크로폰 튜브를 고막에서 5mm 정도 앞에 위치하도록 웨이도에 삽입합니다. 웨이도의 길이가 2.5에서 3.5cm임을 참고하여 약 2.5cm 위치에 검정색 마커링을 표시한 후 웨이도에 삽입하여 비디오 오토스코프로 프로브 마이크로폰 튜브의 삽입 상태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길이 조정 후에 웨이도에 삽입하여 검사를 진행합니다. 입력음은 50dB SPL의 핑크 노이즈를 사용하고 듀레이션은 5초입니다. 소프트웨어에서 제시되는 정상의 평균의 REUR 레스폰스와 비교하여 그 결과를 확인합니다. REOR 테스트입니다. 보청기를 작동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착용하거나 몰드 등을 이용하여 웨이도를 폐쇄한 후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프로브 마이크로폰 튜브가 눌리거나 안으로 더 삽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착용합니다.
입력음은 RE/UR과 동일하게 50dB SPL의 핑크 노이즈를 사용하고 듀레이션은 5초입니다. 소프트웨어에서 제시되는 정상의 평균의 REOR 레스폰스와 비교하여 그 결과를 확인합니다. REAR 테스트입니다. 보청기의 객관적인 피팅을 위한 필수 테스트로 피검자의 보청기를 피팅 프로그램에 연결한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합니다. 피검자의 보청기는 RIC 타입으로 오픈돔을 사용하였으며 2.4GHz 와이어리스 보청기로 무선으로 피팅 소프트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입력음은 50dB SPL, 65dB SPL의 ISTS를 사용하고 듀레이션은 10초이며 피팅 포뮬러는 보청기와 RAL NL2로 동일하게 설정하였습니다. Alors, en cas de passer ou schlecht. Also darüber, wenn wir Hause Geräusche gefühlt, ist der Computer mit der Situation aktiv alerte. Chaque imprimé bedeutet. Alors, en cas de passer ou schlecht. Alors, en cas de passer ou schlecht. Also darüber, wenn wir Hause Geräusche gefühlt, ist der Computer mit der Situation aktiv alerte. Chaque imprimé bedeutet. 입력음은 50, 65, 70, 80dB SPL로 세팅되어 있으며 필요한 입력음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전체를 다 선택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서 제시되는 점선으로 표시된 타겟 곡선과 비교하여 그 결과를 확인합니다. 타겟 이득에 실제 측정 이득이 10dB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 온탑 모드를 열어 피팅 소프트웨어에서 추가 피팅을 진행합니다. 라이브 스피치 테스트입니다. 입력음은 70dB SPL로 라이브로 진행하며 듀레이션은 10초입니다. 실제 대화를 통해 주파수 전체 이득이 스피치 바나나 범위 안에서 반응하는지에 대한 결과를 확인합니다. 예, 이렇게 그 마지막 라이브 스피치 테스트에서 실제로 증폭된 음이 그 회색으로 된 스피치 바나나 안으로 잘 들어가는지 우리가 시각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REAR과 REUR 간의 차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시리 삽입 이득이라고 REIG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1에서 4kHz 사이에서 중요한 증폭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리니어 세츄레이션 리스폰스는 이제 히어링 에이드가 출력할 수 있는 최대 한계를 실제 귀에서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MPO 즉 최대 출력 음압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이런 포화 반응 MPO가 uncomfortable loudness 레벨을 초과하지 않도록 잘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 또 2CC 커플러의 리스폰스와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데 좀 다른 점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2CC 커플러와 리스폰스와 또 다른 점을 이렇게 시리대 커플러 차이라는 말로 우리가 또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나이 또는 개개인 차에 따라서 달라지는 점들을 우리가 이제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램의 정차를 정리해 보면 프로브 튜브의 이제 칼리브레이션 이 경우를 통한 이제 튜브의 정확한 삽입 그리고 라우드 스피커의 로케이션과 이퀄라이제이션 등을 통한 이제 준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 데이터, 청력도 등을 이렇게 입력을 해준 다음에 스피커 이퀄라이제이션, 프로브 마이크로폰 캘리브레이션 그리고 REUR, REOR 그리고 REAR 이제 증폭됐을 때 그리고 그래서 이제 리니어 인서션 게인을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정말 실제로 잘 증폭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MPO, 맥시멀 파워 아웃풋을 이용해서
얼마나 이제 saturation response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라이브 스피치 테스트를 통해서 50, 65, 70, 80의 ISTS 소리, 즉 동일한 지문을 이렇게 읽어주는 그런 6명의 여성 화자를 녹음해서 만든 그런 음을 실제 들려주면서 우리가 이 측정된 보청기로 인해서 증폭되는 소리가 스피치 바나나에 딱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시리 측정은 난청인의 웨이도에서 보청기의 증폭 특성과 정도를 측정하는 건데 착용 전후의 음압 차이를 이용해서 보청기의 이득을 알아보고 환자가 반응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소화나 아주 반응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서 시행이 가능한 거다. 그리고 거기에는 REUR, REOR, REAR을 기본으로 해서 마지막엔 라이브 스피치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스피치 바나나 안으로 이런 보청기의 증폭 커브가 잘 들어가는지를 시청각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조정할 수 있어서 개개인 나이별 이런 여러 상황 차이를 극복해서 우리가 보청기 피팅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이 램의 객관성 및 정확성은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운드 프레셔 기반의 인서션 게인이 참 객관적인 것이고 좋은 검사입니다. 하지만 거기 플러스 환자의 주관적인 이 펑셔널 게인, 즉 사운드 필드 테스트 리스폰스도 또한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확하고 주관적인 정확하고 객관적인 램 검사와 또 주관적이면서 또 친절하게 환자분을 펑셔널 게인, 사운드 필드 청력 검사 등을 이제 참조한 그런 리스폰스까지 존중해서 이제 잘 피팅을 해드리면 그럼 정말 보청기를 이상적으로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